자, 이번 해볼까요? 수술 직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났어요. 자, 마취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잘 봐줘야 되겠죠? 마취에서 딱 깨어났고,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가까이 킵하는 거 좋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거. 그래서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의 간호라는 거는 아직 의식이 없거든요. 의식이 없을 때는 거의 옆에서 킵하고 있으셔야 돼요. 가장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 끝나고도 우리 바이탈 사인도 굉장히 잘 재야 되죠. 그쵸? 우리 2시간 동안은 막 우리가 15분마다 계속 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될 거고 옆에서 킵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수술 직후에 엄청나게 분비물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고개도 어떻게 해줘요? 옆으로 좀 측이를 취해서 이런 분비물들이 옆으로 많이 배익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오래 지켜보는 거 좋고요. 산소호흡기 같은 산소 치료하려면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기 이상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직후. 언제쯤 하면 돼요?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하시면 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일반식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금식하셔야 될 거예요. 바로 음식 먹으면 마비성 장폐색이 나타나니까 금식하다가 차, 유동식, 연식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위험이 따르는 일이니까 관여 맞는다가 아니라 정말 옆에서 잘 봐줘야 됩니다. 자주 바이탈도 재면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또 이렇게 더 다른 간호들이 있죠. 자, 93번. 이번에는 아이고 넘어져가지고 허벅지 골절로 석고붕대를 하셨네요. 그동안 석고붕대에 관련된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셨죠? 석고할 때 손가락, 발가락 노출하고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건조시키는 주의사항이네요. 우리 석고를 딱 적용할 때 건조할 건데, 석고가 이게 굳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72시간은 좀 길어요. 한 24시간 내지 한 48시간 길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연 건조해야 돼요. 열을 하고 하면은 녹아버리고 제대로 되지 않고요. 이거는 신속하게 아니라 자연 건조시킵니다. 마를 때까지 좀 차갑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석고가 이게 딱 굳어가면서 할 때 더 쪼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종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붓기 같은 거. 그런 거 깔아앉기 위해서는 심장보다 낮은 게 아니라 항상 높게 거상하면은 붓기가 빨아앉죠. 그쵸? 그리고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요. 근데 석고붕대 위에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덮어버리면은 이불이 손상되고 무게가 눌리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석고붕대 위에 덮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크레들, 우리 크레들 침상 우리 아직 아시죠? 나무 우리 이런 비닐하우스 껍데기 같은 거, 뼈대 그런 것들 딱 입고 환자가 누워주고 여기 이불 덮어주면 환자한테 닿지도 않죠. 이런 거 크레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석고붕대 말고 석고붕대 안 한 곳 있죠? 석고붕대 안 한 곳에 담요를 덮어서 보온해 줄 수도 있어요. 춥기는 춥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건조하는 동안 우리가 이게 쪼여질 때 제일 잘 봐야 되는 거, 혈액순환 상태, 마비, 그쵸? 감각 이상 이런 거 너무 잘 봐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욕창인데 우리 이 그림처럼 사실은 이게 정말 기본적인 체위죠. 무슨 체위예요? 앙와위. 앙와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앙이 뭔지 아세요? 우러러볼앙이에요. 우러러볼앙. 그래서 앙 하면 귀여운 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심할 때 앙, 신한테 우러러보고 하늘을 향해 또, 아니면 추앙한다 이런 거 옛날 드라마 대사 있었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 이 일반적인 기초적인 자세, 가장 기초적 자세, 기본적 자세 앙하위입니다. 요추천자 하고 나서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침대에서 이렇게 앙하위로 많이 누워 있을 때 욕창이 가장 많이 호발 부위가 있어요. 정답은 엉덩이 쪽입니다. 돌출, 제일 돌출된 부분. 이게 어디다? 청골 부위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 사실은 욕창이 잘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1등이 천골. 근데 천골은 모든 욕창 부위 중에서 1등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장 돌출된, 여기 발 뒤꿈치라든지 여기 팔꿈치라든지, 그쵸? 여기는 어깨뼈, 견갑골 부위라든지 후두, 머리 뒷부분, 이 전부 다 욕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1등이 바로 엉덩이 쪽이 가장 돌출돼서 가장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욕창이 잘 일어나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어요. 천골.
자, 100번입니다. 우리 이제 이 침상이 있고요. 입원한 환자의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침상이다. 자, 우리 침상 만들 때 중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있는데요. 혹시 침상, 우리 빈 침상, 신한 침상 만들 때 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밑에 침대에다가 뭐 깔아요? 가장 호디불인데 밑에 까는 호디불이라 해서 무슨 호디불? 밑호이불을 우리 선생님들 깔겠죠? 이거 밑에 깔아요. 환자가 누워있을 때 여기 눕지 않았을 때 우리 처음에 환자가 없을 때 우리 시트 우리 싹 만들어 볼까요? 빈 침상, 신한 침상. 자, 이렇게 밑에 시트 다 깔아요. 근데 이거 깔 때 여러분들 쭈글쭈글하게 깔아야 돼요. 팽팽해야 돼요. 팽팽하게 깔아야 되죠. 단단한 침구.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쭈글쭈글하면은 마찰이 생겨서 이거 욕창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침대 머리 부분 있죠? 이 머리 부분 안에 더 우리가 밑호디브를 꺼내서 여기 매트리스 안으로 집어넣어서 팽팽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밑호디브를 깔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이 여기 뭐 배변 실수라든지 뭐 잠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던 게 이쪽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고무포를 깔아줘요. 뭐를 깐다? 고무포. 방수를 하기 위해 고무포, 방수포를 까는 거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상자가 누워있을 때 이거 외워야 되죠. 어깨부터 무릎까지. 이 방수포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환자의 어깨부터 요 무릎까지 돼 있어요. 요 반 시트라고 하죠. 반 고무포.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무 위에 환자가 눕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들보들한 뭐 이불 위에 누워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고무포 크기라서 반틈 크기. 그래서 반홑 이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홑 이불을 까는 거 이해되셨나요? 고무포 깔고 반홑 이불.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환자 아래.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누워요? 환자가 이제 눕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 까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반홑 이불까지 아래에 깔았고요. 여기 환자 눕고, 그 다음에 덮는 것 중에 이제 위에 덮는 거라서 윗홑 이불이라고 있어요. 그쵸? 이게 좀 사실은 옛날 침상 만들기 방법인데 윗홑 이불 얇은 이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담요가 올라갑니다. 보들보들한 담요. 윗홑 이불 깐 거에서 좀 아래에 둬야 돼요. 한 15에서 20cm 아래에 이렇게 담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싹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호텔 친구처럼 깔아주는 침상복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갯잎 씌우는 거죠. 베갯잎. 베갯잎 씌울 때는 여러분들이 딱 입원해서 왔는데 베갯잎 이렇게 터진 부위가 있죠. 이 터진 게 눈에 딱 보이면 어때요? 좀 흉하죠? 그래서 출입문에서 반대쪽으로 둬야 됩니다. 그쵸? 베갯잎을 출입문에서 반대로 둬야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까는 거랑 이해되셨나요? 밑홑 이불, 고무포, 반홑 이불이 아래에 깔고 그 다음에 환자 앙 눕고 위에 덮는 거 윗홑 이불, 담요, 침상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중앙에 고무포 깔았죠? 까는데 머리부터 가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외워야 되죠? 어깨부터 무릎까지. 그쵸? 환자의 어깨에서 무릎 요 중간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솔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옷감에 보면은 이게 박음질 돼가지고 이렇게 좀 까실까실한 이렇게 디디디디 다다다다다 이렇게 까실까실한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솔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까실까실한 솔기가 환자 피부에 닿으면 어때요? 이것도 막 마찰되고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기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자한테 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이 까실까실한 솔기는요 절대로 환자 피부에 안 닿게 하시면 되는데 윗홑 이불은 덮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솔기가 홑 이불 아래에 있으면 환자랑 닿아요. 그럼 아래가 아니라 위에 덮는 거는 솔기가 위로 있으면 안 닿겠죠. 솔기가 바깥에 위로 있으면 닿아도 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가시고 만약에 윗홑 이불이 아니라 밑에 까는 밑홑 이불의 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까는 거의 솔기는. 그럼 밑에 까는 거는 솔기가 위에 있으면 여기 닿겠죠. 솔기가 어떻게? 아래로. 여러분들 아래로 간다. 아래로. 이거 이해되셨나요? 덮는 거는 위에 덮는 거는 솔기가 위로 올려져 있어서 나한테 닿지 않게. 아래에 있을 때는 솔기가 위에 있으면 닿겠죠. 솔기가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솔기에 안 닿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갯잎 터진 곳이 여러분 문 쪽으로 가도록. 그럼 터진 곳이 문 쪽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해요? 반대쪽.
반대쪽으로, 문과 반대쪽으로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터진 부분이 보이면 미용상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윗톳 이불. 윗톳 이불의 발치 부분을 팽팽, 발치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 부분을 팽팽히 당기고요. 위도 아니죠. 밑에 까는 거에서 여러분 머리 쪽을 이렇게 팽팽하게 더 꺼내서 매트리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친구 만드는 거는 밑톳 이불이라는 거. 자, 이거 맞아요. 담요는요, 위에 덮는 거 우리 윗톳 이불에서 좀 아래로 해서 보들보들한 거 이렇게 덮어줍니다. 10에서 20cm 아래.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침상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